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IT 프로 기술 전도사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윈도우 서버 2012 R2에 대한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1년마다 클라우드 OS라는 이름으로 윈도우 서버와 시스템 센터, 그리고 나아가서 SQL 서버,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까지의 전반적인 클라우드 OS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윈도우 서버 2012 R2의 주요 기술 10가지를 간단한 설명과 간단한 데모를 함께 살펴보심으로써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빠르게 윈도우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IT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다양한 기술들이 클라우드의 특정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거나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제 이를 가지고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바이스 연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우리는 이걸 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앱을 기반해서 다양하게 사람과 사람, 나아가서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소셜 창구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IT는 IT만을 하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분야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IT를 쓸 수 있도록 IT가 대중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IT의 대중화,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당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BYOD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본인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거나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데이터가 되는데요. 데이터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필요할 때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을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트렌드는 개개별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앱과 앱에서 기반되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에서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까지의 여러 가지의 트렌드가 한 통으로 묶여있는 형태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의 근간을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OS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OS는 이러한 모든 트렌드를 아우를 수 있는 최신 방식의 플랫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것을 살펴보셨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클라우드 OS는 하나의 일관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환경, 서비스로 구성되는 환경, 또는 소프트웨어로 서비스를 구성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환경이 모두 다 동일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자나 개발자나 IT 엔지니어는 하나의 경험으로 모든 플랫폼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플랫폼에 있는지는 크게 인지할 수가 없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집에서 운영을 하시던, 아니면 어딘가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던, 아니면 호스팅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던 이 모든 환경이 실제로 하나의 플랫폼처럼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플랫폼에서는 개발, 관리, 데이터, 아이덴티티, 가상화는 최대한 표준 기반의 일반적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호스팅 환경을 움직여 다니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도록 하는 공통된 기술을 5가지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된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OS를 최신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중심의 IT.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모든 IT가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N개의 디바이스를 원하는 시점, 원하는 비즈니스 따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IT 환경이 자신이 원하는 디바이스에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IT는 단순하게 기계를 제공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기계를 넘어서 가지고 OS,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의 모든 환경을 사용자 중심적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저장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기계가
또 다른 환경,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빠른 속도로 큰 규모로 저장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근간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최신의 기술을 좀 더 쉬운 방식으로 개발하시고 좀 더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앱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OS의 기본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를 만드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아웃룩.com, 빙.com, 그다음에 CRM 온라인, 오피스 365, 그다음에 엑스박스 라이브, 그리고 MSN 같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천만 아니면은 억 단위 이상의 데이터들 또는 억 단위 이상의 사용자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운영 노하우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서비스는 10년 이상 동안 저희가 습득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저희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패키지해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떠한 거든지 간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두 가지 요소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선택적이라는 메시지 안에는 이쪽과 이쪽에 대한 이전도 상호간에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서버에 대한 서비스 버전으로 윈도우 애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윈도우 애저가 저희의 수십만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윈도우 서버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순하게 몇 개의 회사에 디플로이먼트 해본 소프트웨어들보다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와 엄청나게 큰 사용자 접속,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시나리오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얻어진 노하우를 소프트웨어로 주기적으로 패키징해서 여러분들께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클라우드 OS의 굉장히 핵심인 윈도우 서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윈도우 서버를 이제 윈도우 서버 2012R2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고자 합니다. 윈도우 서버 2012R2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상화 환경이 조금 더 넘어서 가지고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OS 가상화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윈도우 서버 2012부터는 OS 밑단에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기술로서 가미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격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격리에 관련된 멀티 테넌트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담아 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 테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반을 넘어선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시장에서는 SDN이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얘기들, 방향들, 트렌드에 의거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2012R2는 SDN 기능도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책 기반 자동화를 해야지 단순 작업에 대한 관리가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인식 업데이트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센터와 연계된 동적 최적화 기술들을 이런 여러 가지들의 정책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단순 반복 업무라든가 어떤 조건에 맞게 자동으로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기술 처리에 대해서 자동화 및 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플랫폼 내에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웹에 대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서버 2012R2의 주요한 10개의 기술을 뽑아보았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개별로 데모를 통해서 어떤 기술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기술들의 큰 목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4개를 꼽고자 하면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굉장히 큰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엔터프라이즈급까지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두 번째로는 기술이 크고 복잡하면 쓰시기가 되게 어렵고 비용이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구성이 굉장히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인 기술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깡통 레벨, 하드웨어 레벨에서 모든 것을 다 맞춘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는 물론 OS,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체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바로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윗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윈도우 8.1과 연계돼 가지고 사용자 중심적인 기술들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공되는 기술 10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이
윈도우 서버 2012보다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 복구라든가 아니면은 장애 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하이퍼V 복제가 개선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VHDX, 즉 가상 파일, 하드디스크 파일을 여러 대의 가상 머신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시나리오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당연히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도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가 하이퍼V에서 보다 많은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인테그레이션 컴포넌트를 향상시키고 하이퍼V 기반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멀티 테넌트 환경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인 네트워크 가상화 기능,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렇게 쪼개진 테넌트들은 상호간에 교신을 하거나 인터넷과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라우터, 즉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합니다. 요새 게이트웨이는 내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네트워크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 네트워크, 즉 지사와 본사 간의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의 네트워크 라우터가 VPN을 이용해서 원격지 네트워크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줄 수 있는 기술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파일 서버를 좀 더 스토리지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윈도우 서버 2012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순하게 윈도우 서버 2012의 기술을 저희의 완성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들의 개선 사항들을 담아서 파일 서버에 대한 스토리지 기술들을 좀 더 발전시켰고요. 여덟 번째로는 디스크의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서 SSD에 대한 활용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와 SSD의 가격 차이는 약간 존재하기 때문에 혼재되어져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티어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건 역시나 소프트웨어로 제공함으로써 좀 더 쉽게 다양한 디스크의 성능의 차이를 윈도우가 감지해서 좀 더 자주 쓰는 데이터를 좀 더 빠른 디스크에 배치하는 티어링 기술을 제공하고요. 아홉 번째로는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데이터 중복 제거, 즉 똑같은 파일이 여러 개가 저장되었을 때 이 용량을 줄여줘가지고 좀 더 스토리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윈도우 서버 2012는 파일 서버에만 집중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VDI 환경, 즉 가상 컴퓨터의 기반 파일에도 데이터 중복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윈도우 서버 2012의 데이터 중복 제거는 파일이 잠겨 있지 않아야지만 중복 제거를 할 수 있었지만 윈도우 서버 2012 R2의 중복 제거는 가상 머신이 운영 중일지더라도 중복 제거 가능합니다. 열 번째에 있는 클라우드 폴더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드라이브라든가 웹하드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웹하드 솔루션으로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디바이스와 연계할 수 있는 사내의 폴더들을 만들 수 있도록 윈도우 서버 2012 R2가 클라우드 폴더라고 하는 기술을 제공하여 윈도우 8.1과 연계해서 사용자에게 동기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개개별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데모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